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본 태음인 항부정맥 항협심증 약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소비드라는 심장약을 중심으로 혈관 확장 기전의 이에 관여하는 산화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약은 증상 위주로 적용하지만 실제로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돼서 주의사항으로 권고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적응증이나 용량 문제도 있지만 체질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약물들은 매우 중요한 약물이므로 이들 약물이 체질에 따라 선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소솔비드라는 약은 태음인에게 적합한 심장약입니다. 태음인은 사상학적으로 심장이 약하고 폐가 약한 그런 거죠. 겁심이 많은 체질입니다. 태양인의 성질은 항상 봄의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성질입니다. 목기죠. 억압에 반발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응축되는 힘이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튀어나갑니다. 탄성이 있는 거죠. 대나무가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이나. 태양인들 고개를 들고 뿌리나 있어서 고개의 힘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태음인의 성질은 한복 뒤로 물러나서 유심히 관찰하고 누락된 게 없나 과연 안전한가 등을 셈을 해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적으로는 함유 주책이라고 했습니다. 턱에는 주책이 있다. 쓸유자. 예. 위험한 것은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는 하마나 코끼리 등 등치는 커도 심장이 약한 게 태음체입니다. 사상학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하늘로 보면서 사람 몸을 복부와 배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턱과 가슴, 배꼽과 아랫배를 함억제복이라고 하고 턱함, 가슴억, 배꼽제, 복부복이죠. 예, 배부는 등 쪽이죠. 머리와 어깨, 허리, 엉덩이로 두견, 요둔이라고 합니다. 머리도 어깨견, 허리요, 엉덩이둔. 그래서 앞부분인 함억제국에는 지가 있고 알미 있는 거죠. 뒷부분은 두견요둔, 행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학의 전통이 지행론을 이론을 중추로 삼아서 인체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억제복은 각각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를 이룹니다. 고개를 드는 태양인 목기 강한 진취적이지만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태음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끌어당긴 채 묵묵히 관찰합니다. 이를 함유 주책이라고 했습니다. 함유 주책, 함에는 주책이 있다. 가슴에는 경륜이 있다. 있을요. 배꼽, 제에는 행검이 있다. 복부, 배에는 도량이 있다. 예. 주책이란 것은 주는 산까지라고 합니다. 대나무로 된 막대기인데 이전에 계산을 할 때 이를 놓고 움직여가면서 계산을 한 고대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산까지죠. 점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죠. 주라는 건 이제 산까지 계산하다 헤아리다 계획하다. 옛날에 수를 계산할 때 쓰던 산까지가 나온 글자입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따져서 판단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산까지 주는 이제 뭐 예전에 이태백 뭐 장진주사에 한 잔 먹세 그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술잔 몇 잔 먹었는지 이제 그걸 이제 이걸 놓아가지고 헤아리기도 하죠. 예, 왜 그러냐면 기억이 이제 흐릿해지니까 술 취하면. 네. 그다음에 책은 꽤 방책, 계책, 정략, 전략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처를 한다. 그래서 주책이란 것은 차분히 이것저것을 계산하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태음이 힘이 약하니까 무조건 추진하지 않고 잘 상황을 살피고 사람을 살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태음인은 나가보다 물러서면서 따져보고 이해를 저울질하고 위험한지 아닌지를 헤아립니다. 이렇게 헤아릴 때는 고개를 들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당겨서 턱을 가슴으로 당기면서 헤아린다. 예. 처칠이 태음이죠. 지속적으로 턱을 당겨서 가슴 쪽으로 치면 들숨은 깊이 들어오는데 날숨이 약해진다. 즉 숨을 뱉는 호출지력. 호라는 건 이제 날숨이죠. 출은 배출하다. 갈지자, 힘력자. 약해지면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초작용이 약해지고 폐기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폐순환이 약화되고 숨을 불어넣는 힘이 약화됨과 동시에 한의학상에서 말하는 표기인 표양, 태양의 에너지가 약화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초의 혈액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산소 부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이를 보상하려고 과수축을 할 때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방에서 이를 정충, 심괴라고 하도 가슴 두근거림이죠. 팔피테이션 표현합니다. 기는 가는 혈액은 약해지고 들어오는 혈액은 과도해지면 심장이 부하를 받습니다.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심장이 이렇게 과수축을 하는데 심방수 자체가 높을 때는 베타블로커를 사용해야 되고 심장의 협심증 같은 부정맥 증상은 이소켓 서방정, 즉 이소솔비드가 태음인에 잘 되는 약입니다.
이거 최근에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 생산비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태음인이 양생이 있어서 고개를 들고 숨을 멀리 내뿜는 연습을 해야 되고 어깨를 뒤로 달리면서 상체를 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소솔비드는 산화질소, NO를 증가시키는 사상학으로 N이란 건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여기 있죠, 지금. 질소인 N이 이제 태양 목기고, 옥시전이 이제 산소가 화기, 소양기고, 금기, 탄소인 카본이 태음기다, 가을 기운이다. 그 다음에 수소, 하이드로젠이 이제 소음기다. 이걸 참 해는 게 참 대단하죠. H는 수기 소음 에너지, C는 금기 태음 에너지, O는 화기 소양 에너지, N은 목기 태양 에너지로서 NOCH가 오행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각각 동남, 북서로 배석이 됩니다. 이 중에서 NO가 합쳐있으니 이 성질은 목화. 지금 이게 목기운이고 산소가 화기운이죠. 옥시전이. 그래서 목화기운으로 태양과 소양이 합쳐진 1, 2코드. 1, 2는 이제 순서를 뜻한 거죠. 그래서 태양, 소양 순서니까 태양, 소양이 있는 거다. 그래서 가볍고 굉장해서 세포 사이를 쉽게 통과하면서 사이클 GMP. 구아닐 모노포스페이트죠. 양의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NO, 산화질소는 동맥과 정맥 모두 확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소소르비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유기질산염 약물에서는 임상적으로 정맥 확장이 더 우세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